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지난 9일 새벽에 있었던 인천 을왕리 이 벤츠 역주행 교통사고 다들 아시죠? 이 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자, 오늘 사진 한 장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치킨을 주문한 고객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배달이 안 오니까 항의글을 적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거리도 가까운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왜 안 오냐? 뭐 그렇게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숨진 치킨집 사장님의 따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런 변을 당해서 배달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답글을 단 거죠. 아, 저도 그랬고 정말 다른 많은 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 30만 명 넘었다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홍걸 반년새 쇼핑하듯 아파트 세채 매입. 다음은 개천절 집회 3.1절 비유 김종인 발언 논란. 마지막 명품 브랜드 굿땡 가문 성추문 발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반등한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시죠? 지난주에 안 불러주셔갖고요. 네. 제가 그 전에 직을 걸고 제가 시청률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좀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나 했었습니다. 예. 네. 요 며칠 제가 계속 진짜 그 어린이 햄버거 세트만 계속 그래요? 먹었었는데 보신 것처럼 어제 이렇게 시청률 잘 나와가지고 네. 오늘은 초밥 세트를 먹었습니다. 정말 또 간만에 또 압박이야. 예, 맛이 참 이렇게 맛있는 네. 음식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제작진의 이 점심 오늘 시청률에 달렸다는 건 아시죠? 제가 만약에 오늘 시청률 제대로 안 나오면 네. 다음 월요일 점심 제가 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진짜? 의미에서 예. 준비한 화면 보시죠. 저희가 금요일 시청률이 이 폭망을 하면 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작진이 정말 우울한 주말을 보내거든요.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직을 거실 겁니까? 직을 걸고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진짜 약속하시는 겁니까?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제가. 자, 다행히 전날은 딱 1%가 나와서 네, 그렇죠. 네. 오늘 다시 나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뭔가 보여드린 거죠.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보죠. 자신 진짜 할게. 있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김홍걸의 이상직까지 엎친 데 덮친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이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국회로 가시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역구를 포함해가지고 4,50명, 많게는 근 37억 원이 증가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신고가 됐나요? 선관위에? 예, 일부 몇 신고되는 사람 부분이 됐나요? 있습니다. 예. 몇 사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럼 이 곤란하네요. 조사할 겁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소명 요구하고 조사할 거라는 이야기죠. 예. 자,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 이 선관위에 의원들 재산 문제 소명하라 이런 요구 지금 들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가 시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예, 굉장히 예. 이제 파이터인데 이 조수진 의원이 최근 본인이 신고 재산이 11억 원 누락됐다. 네네. 이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네.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조수진 의원이 나만 문제 있냐? 아하. 너네 민주당은 더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재산 신고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요.
뭐 김홍걸 의원 등 한 10명 가까운 그런 여권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석연치는 그러니까 선거 전 신고한 것과 이후 지금 현재 재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 이래서 지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로 번진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내용은 뭐 자세히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죠. 네. 김홍걸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뭐 당선이 되고 나서 재산이 10억 가까이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최근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67억 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선 전에 선거 전에 신고할 때는 58억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9억 원에서 이제 뭐 10억. 크게 말하면 1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김 의원의 그 이제 아내 부인분 배우자 예금이 1억 1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10억 넘게 지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온 데다가 또 부동산도 지금 추가로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제 2016년에 샀다가 올해 2월에 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대금. 최근 신고 내역에 포함됐는데요. 사실은 작년 12월 현재 갖고 있는 걸 기준으로 신고를 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2월에 팔았기 때문에 그때는 갖고 있던 건데 그게 누락된 거죠. 아. 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예. 자, 김홍걸 의원 2016년 6월엔 강남, 10월엔 강동 이게 그 누락된 그렇죠. 분양권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네. 2개월 후에 서초까지 2016년 진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세 채 아파트를 매입했다. 어떤 언론에서는 쇼핑하듯이 샀다 이렇게 표현을 저 했더라고요. 말이 맞아요. 일단 김홍걸 본인이 아니고 이제 그 부인인데요. 예. 부인 임모 씨가 이제 6개월 동안 세 채를 산 건데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 살려면 그것도 다 강남이나 이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쭉쭉쭉 이렇게 살려면 1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17억 원이면요. 한 달에 2억 내지 3억 원씩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씩을 매일 그렇게 만약 현금으로 샀다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쇼핑이라는 말이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분양권을 이번에 이제 신고 누락됐던 분양권이 팔렸는데 그냥 두 배 뛴 가격에 팔렸고요. 예. 자, 또 다른 분양권은 게다가 전세를 끼고 아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또 나왔었죠.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사는 족족 가격이 거의 2배로 껑충 뛰었다. 자, 김홍걸 의원 이렇게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인 해명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정말 왜 이런 말만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받은 거라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분양권을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얘기가 안 되죠. 옛날에 아시다시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내가 샀다고 뒤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누리꾼들이 내가 샀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분도 또 아내가 받았다고 몰랐다는데 이런 큰 돈과 큰 거래를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 또 분양권 신고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기본이 안 된 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성이 짙다는 이 지적에는 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다주택자 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삶의 기반 마련해주기 위해서 다주택 안 샀다고 그런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네. 이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말이냐.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 네. 무려 17억 원이란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서로 부부간에 그걸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일단 납득이 가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당연히 납득하기 힘들죠. 예. 아니 그렇다면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 돈은 서로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그분들 많습니까? 사실 저 정도 큰 돈 아닙니까? 그 정도 큰 돈에 가면 당연히 서로 이른바 소위 그 배우자분이 소위 질렀다고 해도 겨울 밤에 같이 살 때 베개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정말. 재벌들이라도 17억 정도 오고 갈 땐 얘기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업자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부인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예. 그렇더라도 대개는 결국 그 저녁에 주무실 때 얘기가 오가게 되고 당연하죠. 남성들은 대개 반응이 이렇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무리해서 샀냐? 그러는데 뒤로는 웃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가장들 대부분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에서 일단 김홍걸 의원이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 그렇죠. 아들이잖아요. 네. 참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걸 정확히 분양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등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홍걸 의원한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겐 이해할 수가 없다. 약간 당적에 따라서 이해의 폭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총선 후에 재산 신고액이 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자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유독 21대 국회의원들 재산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액이 이제 10억 원이나 갑자기 늘어난 사람 의원이 15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제 전범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858억으로요.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요 그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선거 전과 후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뭐 이제 저렇게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참여연대가 지금 국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요. 아하. 이번 선거 특징이 왜 여야가 모두 위성 비례정당을 급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급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되는 사람 뭐 자질이 있건 뭐 이게 아니고 일단 그냥 될 만한 사람 뽑아서 마구 순번을 정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재산이니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됐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재산 신고가 이렇게 많은 것이다 지적했어요. 여야 정말 구분 없이. 그렇죠. 정말 참여연대가 이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전 모든 의원 300명 전원한테 아주 샅샅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다 털어야 한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말이죠. 네. 잠깐 화제를 바꿔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민주당 이상직 의원 어제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혐의가 뭡니까? 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국민의 이제 이상직 의원이 이제 자신의 형도 이제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네. 그 형이 횡령 배임죄를 저질렀었는데 사실은 그 횡령 배임죄의 내용은 바로 이상직 의원이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6년 전에 이 의원의 형 이제 이모 씨가 횡령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정말 이상한 거는 횡령 배임이라는 게 보통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그때 횡령 배임을 한 여러 가지 이익이 동생한테 다 갔어요. 재판부조차 그거를 그때 적시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운영하는 이스타 홀딩스에 예, 이 예.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으로 해가지고 네네. 자녀들이 지금 갑자기 떼부자가 되겠다 이런 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토위 내용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이스타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또 M&A 결정하고 난 이후에 뭐 처신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상직 의원님을 2번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님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고 또 그 회사의 그 CEO 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때 같은 당적을 갖고 있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도 이상직 의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광화문 집회와 만세 운동의 연결고리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개천절 집회 3일 운동 생각의 뭉클입니다. 네, 두 손 모아서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3일 만세운동 선조님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던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들으면서도 고개가 좀 갸우뚱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강 의원님, 개천절 집회 하지 말아주세요가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정말 3일 만세운동과 클라스야, 비슷한 클라스야, 이게 포인트입니까? 앞에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고요. 예.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고심 중이다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엇보다 방역과 국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일부 같을 수는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인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네. 조금 더 네. 그냥 강하게 그냥 딱 선을 그었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집회 반대하는 게 예. 표면상으로는 정부하고 같잖아요. 이제 예. 하지 말자는 건 똑같은데 그 내부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회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은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맞서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과도 네, 일부 어느 동의하는 정도. 부분이 물론 예를 들어 있으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를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아닌 걸로 하면은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또 그렇죠. 문제가 있을 예, 수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가지 마시라. 다만 이런 점에서 가슴 뭉클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지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이제 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네. 이게 무슨 망언이냐 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원식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극우 세력을 만세운동에 나선 3.1 만세운동에 나선 그런 우리 조상님들로 격상을 시켜버렸다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항일 독립운동가로 포장했다. 이제 이렇게 비교할 걸 것이죠. 비교해라 이런 지적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통합당 내부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도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핑계로 네. 예를 들어 혼란을 조장하고 뭐 하여간 무질서를 하는 이러한 그 집회는 안 된다라면서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막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이나 이런 거 무질서 같은 것을 이유로 만약에 정부가 막는 것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네. 말한 대로 이제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을 또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하여간, 그런데 자, 당신들은 3.1 운동 선조들과 비슷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극우단체 입장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할 법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당신 주제 넘게 나섰지만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게 아까 제가 한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란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뒤에 무슨 덕담을 해도 우리 싫다는 거죠. 아, 극우단체 입장에서 너네들이 다 나와서 우리 집회 함께 참여해갖고 주먹을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하. 왜 이렇게 우리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뭉클하다는 더 듣기 싫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본전도 못 찾은 뭐 셈이 된 어려운, 건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네. 자, 광화문 집회 하루 전에 또 집회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우려를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보여주시죠. 참, 네. 예, 보여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라고는 하죠. 자, 그런데 참, 지금 네. 저 네. 보시는 장면이 네. 저희 지금 PD 지금 저희 이 박재용 PD가 저희 제작 PD 중에 네, 한 분인데 예전에 인터뷰 장면 있잖아요. 네. 저희 뭐냐면 공중부양 시범을 보이면서 박 PD한테 너도 한번 해봐. 아 근데 저 내 눈을 바라봐 근데 이러면서. 몸은 상당히 유연하네요. 아니 근데 네. 얘기 들어봤더니 네. 시범을 보인다면서 네. 직접 하지는 않았대요. 아 그렇네요. 지금 부양은 못 하셨네. 아니 못해. 두 손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 있네. 돈을 주면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뭐 그랬다는데. 아 지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자, 이 허경영 대표가 왜 광화문 집회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잠깐 들어보시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 코로나 환자 섞여봐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응? 명단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절대로 모이면 위험해. 자, 저희가 이걸 왜 전해드리냐면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허경영 대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늘궁전이라 뭐 하늘궁인가 뭐 그렇다는데 거기를 다녀간 60대 남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허경영 대표 말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누가 자기 강연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나오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는 지난 주말인 5일 날 경기도 양주시 장면에 있는 저 그 지금 사람들 붙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 허경영 저게 대표가 물론 하는다는 그 하늘궁인데 저기 지난 지금 7월 네. 장면이긴 한데 네, 저 장면이 이제 7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5일 이번 달입니다. 5일 날 역시 저 하늘궁에 200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또 신도들이 저렇게 잔뜩 밀집해서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 각지에서 다 왔는데요. 이 중에 60대 남성 한 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누가 넣었다고 한다기보다는요. 저런 집회 자체를 열면은 언제든지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근데 허경영 대표가 또 그랬대요. 자기 이름을 딱 외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피해간다. 그러니까 뭐 신도들 입장에서는 뭐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허경영 뭐 그랬겠죠.
자, 그런데 정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들이 막 오밀조밀 막 다 붙어 있고 말이죠. 거기다가요, 저 전국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되고요. 에이. 일단 강연이 끝나고 기치료 같은 것도 했는데 기치료를 막 시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보건소, 경찰 이런 데서 제지도 했습니다. 저는 허로남불이라고 봐요. 예. 내가 하는 롬에 쓰고 남이 하면 그 뭐 불륜이라고. 네. 이 본인이 하는 집회는 뭐요? 허로남불. 허로남불?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허경영이 하면 로맨스. 허로남불. 남이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집회 열어도 되고 남 집회 열면 거기서는 코로나가 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양주시 보건당국이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강행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데 네. 일단 보건당국 자꾸 뭐 개신교단도 그렇고 일부 개신교단도 그렇고 허경영 대표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네. 자, 일단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자,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호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도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느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강 의원께서는 추석에 어떻게 집에 계실 거예요? 내려가실 거예요? 저는 저 추석 때 좀 딴 생각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껐냐면요. 저 이걸 한 이유는 지금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제가 3.10 중계석 예. 이거 다 모아보려고. 못 본 게 많아요. 집콕하면서 이거 다 모아보려고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죠. 켜신 그걸 그래서 거예요? 켠 거예요. 제가 켠 거고요. 지금- 추석 때 제일 좋은 소울거리 3.10 중계석 모아보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오디오 들어간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좀 힘드시겠어요. 또 이것도 아무튼 자, 제가 근데 네. 아무튼 안 내려가신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3.10 중계석 본다니까. 아, 그렇구나. 자, 아무튼 모두가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이 추석 때 저도 그냥 집에 있을까 생각 중인데 네. 아무튼 뭐 그걸 강요하는 건 그래서 아닙니다만. 다시 보기 해요. 다시 보기. 예? 다시 보기. 아무튼 네. 자, 일단 이번 현장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죠. 자, 이어지는 다음 현장은요. 굿땡 상속녀 충격 폭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굿땡 상속녀 6살 때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답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예, 이거 이건 좀 심각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예, 명품 안타까워요. 브랜드 네, 이 네. 굿땡 창업주의 굿땡. 증손녀가 학대를 네.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LA로 떠나보시죠. My name is Alexandra Zarini. I am filing a lawsuit against my stepfather, mother, grandmother, and others because I was sexually abused by my stepfather, Joseph Ruffalo, from the age of 6 years old. My mother, Patricia Gucci,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 They allowed it to happen. If you think this doesn't happen here in Beverly Hills, then you should know that my perpetrator still lives in California and volunteers in your children's hospitals. 자, 일단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굿땡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브랜드명을 밝히면 안 되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사람 성이 구찌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 땡이찌였군요. 땡이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로 보신 저 여성 앞서 창업주의 증손녀 왼쪽에 있는 여성이 증손녀 알렉산드라 자리니인데 들으신 것처럼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참 정말 방송에서 입으로 옮기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예. 민망한데요. 6살짜리 어린애 시절부터 예. 그리고 학대가 시작됐고요. 옷을 입지 않은 채, 그리고 의붓딸에게 옷을 입지 않은 채 함께 침대로 올라갈 것을 강요한다든지 학종하여간 정말 민망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 무려 22세 때까지 18년 동안 예. 이렇게 성적인 이런 학대를 했다. 지금 예. 이런 게 폭로가 됐습니다. 일단 네. 내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네, 자세한 네. 묘사는 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짓을 한 인간도 금수 같지만 그걸 방조한 사람도 못지 않겠죠? 자, 그걸 진작에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앞서 보신 저 왼쪽 여성 자린이의 친모 진짜 엄마가 야, 너 그거 말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진짜 사실 이게 더 그래요. 이제 사실 계부는 피가 달라서 또 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친모가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목욕 중인 자란이의 이제 모습을 의붓 아버지가 이제 비디오로 촬영하는 정말 이상한 저런 행동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본인이 딸한테 폭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저 본 친엄마뿐만 아니라 친외할머니, 외할머니 역시 자란이한테 너 이 문제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 방조,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부가 성적 학대, 친모는 은폐, 말씀하신 대로 외할머니는 또 야 너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면 상속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막 협박까지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왜 그러면 자린이 씨가 왜 이제서야 자신의 그 아픈 과거, 기억 이걸 왜 공개한 걸까요? 사실 이게 좀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요. 전 조명을 약간 좀 어둡게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좀 상당히 좀 그런데 뭐냐면 저 문제의 어머니. 예. 그 어머니가 사실 지금 자란이 할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본부인에서 나온 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질문한 붙지. 거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아니요. 해드릴게요. 아, 지금 출생의 비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제가 준비를 안 해오셨고. 아니, 준비해 왔는데 예.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분이 네. 왜 이제서야 입을 열었냐면 그 계부 네. 자신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는 그 계부가 세상에 지금 미국 LA의 한 그렇죠. 네, 아동병원에서 지금 준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준비해 왔어요. 아니 진짜 아시는 것처럼 소아성애자들 이건 범죄이기도 하지만 병이기도 하거든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한 건데 그나저나 저 구찌 가문 지금은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구찌하고는 경영에서 손을 뗐죠. 그렇죠. 90년대 중반이죠. 20몇 년 전에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 갔고요. 지금 지란이 외당숙이라고 하는 마우리찌오 구찌가 그 지분을 투자회사에 다 매각해서 소유도 경영도 전부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름만 구찌지 예. 구찌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법적으로 저 가문과 그 구찌 브랜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프랑스 캐링 그룹의 네. 브랜드죠. 자, 그건 확실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봐서요. 자, 지금 탈모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판다곰이 있다. 지금 지금 보시는 곰인데, 진짜 보면은 저럴 수가. 저기가 비어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저거 좀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저게 이제 중국 관영 인민일보 온라인판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국 베이징 동물원에서는 푸싱이라는 그 수컷 판다 3살짜리인데 지난 8월 초부터 탈모 증세가 나타났어요. 지금 직경 2cm 정도로 해서 털이 벗겨지고 붉은기가 돌기 시작해서 지금 그 네티즌의 비상한 관심과 걱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원 쪽에서는 이 원인을 얘가 너무 많이 굴러다녔다. 그래서 생긴 거다라는데 의심은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근데 저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일본 가서 처음에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승엽 선수도 원형 탈모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무튼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동물원 입장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저게 어떻게 굴러가지고 저런 게 낫겠냐? 저게 아니고 구르기 같은 훈련 그런 것들을 사육사가 막 먹이를 주워가면서 이제 미끼를 줘가면서 마구 괴롭게 시키다 보니까 얘가 원형 탈모에 걸린 거 아니냐? 결국 학대 아니냐 이런 동물 건데. 학대 아니냐?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푸싱이라는 판다가 지난 5월에 사육사에게 훈련받은 영상도 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바로 있는데요. 그겁니다. 그걸 보시죠. 잠깐 좀 네.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 사육사가 이 간식 같은 걸 뭘 던져주면 지금 저거 구르잖아요. 있어요. 구르네요. 예. 근데 상당히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판다가 좀 힘겨워하는 것 같다. 예. 좀 저게 어렵게 이제 구르고 있다. 네. 일단 훈련 같기는 한데 네. 좀 너무 좀 가혹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냐. 제가 저 푸싱이라면 내가 이러려고 판다 됐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지금 이 푸싱 같은 경우는 학대다 아니다 논란이 지금 계속 구르고 있는데 저렇게 학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른 판다, 네. 다른 판다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얘는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얘는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라우니형 다렌의 삼림동물원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홍수 이런 것 때문에 폐장을 했다가 지난 1일, 그러니까 9월 1일 날 재개장을 했어요. 춤추는 예, 판다. 오랜만에 근데 정말 진짜 막 사람들을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너무 귀엽죠. 네. 네. 저 귀여운 판다가 중국 외교의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맞습니다. 달라이라마를 미국 대통령이 만나 기겁을 하죠. 예. 2010년대 오바마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그때 중국이 미국에 보냈던 판다 2마리를 다시 소환했어요. 엄청난 판다 외교의 힘입니다. 지금 저 판다요. 외국에 중국이 외국에 뭔가 기증할 때 1년에
100만 달러, 12억 원씩 관리로 받습니다. 아이고 볼펜 죄송합니다. 떨어졌네. 네, 돈 얘기하니까 떨어지네. 그래서 하여간 저 판다 중국 외교에 엄청난 힘이고요. 제가 저 알기로도 네, 중국과 일본이 수교할 때 그 전에 오갔던 선물이 판다고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용인에 있는 무슨 랜드 예. 거기에 지금 판다가 시진핑 주석이 준 거고요. 아. 지난 한 달 전에 학길 나가지고 지금 한중 관계 경사라고 지금 외교적으로 막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 판다 곰의 저 눈 부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라 그러죠? 다크서클? 닥서클이죠. 예. 네. 그걸 또 지우면은 뭐 그렇게 또 귀엽지 않다는 또 그러니까 얘기도 참 저 있더라고요. 판다가요. 사실 뭐 판다가 저렇게 자기가 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진화 과정에서 저런 모습이 되면서 정말 인간이 귀여워하는 정말 네.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중국이 상징을 하게 되면서 저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 원형 탈모 걸린 판다. 인간으로 치면 지금 9살에서 12살짜리 아기의 어린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제발 빨리 좀 탈모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대도 좀 줄어들고 정말 그 딱 아름다운 다크서클 2개만 보이는 판다. 강의원은 탈모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없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청률을 생각을 하니까 예. 조금 네. 저도 요즘 시청률 때문에 조금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네. 받아서.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마지막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지금 나간 거 이철원 대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이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 단장이었던 분이 바로 이철원 전 예비역 대령인데 자, 오늘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아들 서 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는 청탁 전화 이게 있었다. 이런 보고를 내가 참모한테 받았고 이걸 갖고 그래서 내가 그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의를 줬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관련해 가지고 참모들에게서 서 씨를 좀 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여러 번 왔다.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그때 다 경험을 했다는 걸 좀 밝혔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이잖아요. 또 신 의원하고 뭐 특수관계라는 논란을 나왔던 분이 바로 저분 그래서 아닙니까? 여당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이게 군맥을 통해서 약간 정치적 의도로 흘리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분이 오늘 그것도 반박했어요. 내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번 일로 내가 특별히 뭐 한 게 아니고 9년 만에 처음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혹은 가당치 않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본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주장이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의원님, 네. 다음 주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시선을 고정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시청률이 강 의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